사람은 누구나 각자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뿐 아니라 생각이나 삶의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서로 다르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 저와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와도 똑같아질 수 없으니까요. 저 또한 그저 제 자신일 뿐이고요. 여러분 모두 각자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기에 굳이 사이토 이토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제가 이제껏 살아온 방식과 생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거나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억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기에 제가 하는 말도 결코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사이토 히토리님의 부자의 운입니다.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는 법. 차례는 5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강, 웃음. 웃음은 제 성공의 미천이었습니다. 2강, 행복. 지금 하고 있는 고민도 1년 뒤에는 분명 사라집니다. 3강, 돈. 도리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득이 됩니다. 4강, 기회. 성공은 머리가 아니라 눈과 발로 하는 겁니다. 5강, 관계. 바른 몸가짐, 웃는 얼굴, 애정어린 말, 이 3개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3강 돈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저자는 운은 힘이 셉니다. 실력보다 힘이 셉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럼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는 방법을 배우러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돈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을 때 돈이 힘을 갖습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건 언제쯤입니까? 예전에 어느 잡지사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으면 흘리지 않고 가게까지 잘 들고 가서 과자를 사오곤 했습니다. 지금의 가치관도 그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돈에 대해 뭔가 보통 사람과 특별히 다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 돈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부자를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사실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지요?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 무슨 거창한 가치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꼭 말하고 지나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돈을 가져다 주는 고통, 그리고 돈이 지닌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돈이 화를 부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돈 자체가 화를 부를 리는 없습니다. 만약 돈 때문에 고생한다면 그것은 필요 이상의 돈을 추구하기 때문이거나 필요한 돈이 없기 때문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그 돈 자체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월급이 깎이면 마음은 좀 상하겠지만 사실 그 또한 개인의 사고방식에 따른 문제입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뭔가 대단한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연 정말로 그럴까요? 최근 몇천억 원이나 되는 세금으로
전국 각지에 호텔 수준의 보양시설이 세워졌지만 그렇게 많은 세금이 제대로 활용되었던가요? 유감스럽게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폭포수를 소주 한 잔으로 받으면 소주 한 잔만큼의 물만 받을 수 있지요. 만약 양동이로 받는다면 양동이 크기만큼의 물만 받을 수 있고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돈이 힘을 갖는 법입니다. 비록 적은 돈이라도 그것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으면 그 돈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몇억 원이라는 돈이 없어도 끼니를 거르고 있는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건넬 수 있다면 그 돈은 힘을 얻게 됩니다. 비록 빵 한 조각일지라도 그걸 받는 상대방은 매정한 세상인 줄 알았는데 아직 정이라는 게 살아있구나,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빵 한 조각의 가격은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럴 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요. 돈 자체에 무슨 대단한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고 돈을 활용하는 지혜를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돈은 자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냅니다.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자기 투자입니다. 손님을 소중히 대하고 돈을 소중히 다루세요. 저는 평소에 직원들로부터 돈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살다 보면 저놈한테는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 싶은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자신에게 그 사람을 포용할 만큼의 그릇이 없는 것뿐이죠. 저에게는 저의 그릇, 다시 말해 제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람한테는 빵 한 개도 받기 싫다는 소신이 있습니다. 사실 돈이 없으면 이런 소신을 지키기가 매우 힘듭니다. 돈이 없으면 자신의 그릇을 넘어서는 사람한테도 머리를 숙이고 비위를 맞춰야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만약 그러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럼 돈을 모아야겠죠. 하지만 저는 젊은이들에게 돈을 모으는 것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도 한 달에 10만 원 저축하고 있다면 저축액을 5만 원 정도 줄여서 남은 5만 원은 자신에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투자는 곧 출세를 위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지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영어를 사용할 일도 없는데 영어 학원에 다니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또한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말이 자신을 위해 투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돈을 버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저 고객을 기쁘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고객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객이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있어 고객은 제가 만든 상품을 사주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인에게 있어 고객은 회사의 사장이겠죠. 자신에게 봉급을 주는 사람이 사장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전제로 자기 투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제가 매일같이 아가씨들이 춤추는 클럽에 가는 것을 제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춤을 배워온다고 저희 고객들이 기뻐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앞서 말했듯 평소에 영어를 사용할 일이 없는데도 영어 학원에 다니는 것은 자신에 대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제가 클럽에 가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 투자라 함은 곧 당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투자하는 걸 뜻합니다. 상인에게 있어서 고객은 상품을 주는 사람이니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투자를 자신에게 하면 됩니다. 또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봉급이라는 형태로 돈을 주는 사장이 곧 고객이니까 사장이 기뻐할 만한 일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기뻐할 만한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회사의 실적을 올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어느새 회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최소 10년은 내다볼 수 있어야 부자가 됩니다. 요즘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젊은이들로부터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실은 이제까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부자가 되고자 하는 꿈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하지 않았던 얘기죠. 여하튼 이상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한쪽 귀로 흘려도 괜찮습니다. 복숭아는 3년, 밤도 3년, 감은 8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제가 어렸을 적에는 어른들이 유자 같은 바보놈이라는 말을 하곤 했지요. 유자는 사실 바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16년이나 걸리니 그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의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3년이 걸리는 것은 3년이 걸리고 8년이 걸리는 것은 8년이 걸립니다. 만약 16년이 걸린다면 어쩔 수 없이 16년을 기다려야 하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씨를 심어서 부자라는 열매를 맺기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부자가 되기까지 10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10년 걸리는 것은 10년이 걸리니까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에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다. 10년을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저는 여행을 무척 좋아해서 전국 각지를 이곳저곳 돌아보는 편인데 사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둘러보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이 즐거운 거죠.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는데 10년이 걸린다면 그 10년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즐기면서 하면 됩니다. 즉, 여기저기 구경도 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여정이 결코 지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년 뒤에는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중에는 당장 부자가 되고 싶다, 내년에 부자가 되고 싶다며 서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다간 감언이설에 속아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물론 젊어서부터 남들보다 빨리 많은 돈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면 깊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들이 진정한 성공을 얻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성공이란 여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과정을 하나의 성공이라고 여기며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을 거머쥔 사람만이 성공한 건 아닙니다.
성공을 손에 넣었다는 것은 이미 과거형이지요. 성공을 손에 넣었다면 다음 목표를 향해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즉, 성공이라는 이름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삶에 있어 진정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10년 뒤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힘차게 계속 걸어가세요. 돈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 돈을 벌고 저축하고 아끼고 키우는 과정을 10년 정도 바라보고 씨앗을 심으라고 합니다. 그를 위해 돈 버는 지혜, 돈을 쓰는 지혜, 돈을 불리는 지혜를 배워야 하고 그 과정에는 책 읽기가 있습니다.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바로 자기 투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그릇을 키워가는 과정이 결국 운이 들어오는 입구도 넓히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말이 자신을 위해 투자하라는 뜻은 아니다. 자기 투자라 함은 당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걸 뜻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씨를 뿌려서 부자라는 열매를 맺기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린다. 성공이란 여정이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과정을 하나의 성공이라 여기며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성공한 사람이다. 돈을 쓰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돈이 힘을 갖는 법이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